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려요. 삼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오늘 엽니다.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경기 침체보다 이제 고환율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환율은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420원대로 떨어졌죠. 반면에 경기 전망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률 전망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연 2.75%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선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 것인가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이었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 내년은 1.8%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오늘 수정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1.9보다 훨씬 낮은 1.5에서 1.6%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 지난주 이제 이창영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성장률 전망 1.6%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환율과 이제 물가 전망인데요. 지난달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았던 환율 변동성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파로 인해서 1,486원, 1,500원에 육박을 했는데 예. 이달 중순 1,430원대로 떨어졌고 어제는 1,420원대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또 물가도 사실 지난달 환율하고 이제 고유가 영향으로 5개월 만에 2%로 높아졌는데 아마 이제 물가 전망치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전망치 1.9%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소장님 아까 조금 전에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 이 저조 현상이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은 이제 나쁘지는 않고요. 물론 최근에 소비 지표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고물가를 지난해 경험하면서 피벗, 통화정책의 전환, 금리 인하로 접어들면서 경기 부양하는 단계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관세 폭탄을 지금 매기다 보니 올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예. 거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만이 지금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내수 침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다 수출까지 불안하다 보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장률 전망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항상 경제 성장률 얘기할 때 아마 다른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 0.23%가 그렇게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큰가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 금리 한 번 내리면 예. 금리 0.25% 내리면 1년 후에 성장률이 2%가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0.1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 보이지 않지만 예. 0.1%, 0.2%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 우리나라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모든 재화를 총동원해서 낼 수 있는 최대 성적표가 지금 2%입니다. 그렇군요. 비율적으로 하면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기준금리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은행권 금융권의 대출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예대마진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한국은행의 이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출금리는 높지만 예적금 금리 우리가 받는 금리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 3%대 이제 거의 없는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달 연속 기준금리 내렸습니다. 그러면 0.5%만큼 대출금리 내렸냐라고 물어보면 주변에 대출금리 낮아졌다는 분 없습니다. 네. 신규 대출자한테만 찔끔 반영될 뿐 기존 대출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고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이미 예금금리, 대출금리 똑같이 내리면 좋겠지만 예적금 금리는 이미 3%대가 실종된 상황이고요. 또 대출금리는 뭐 4%입니다, 여전히. 예. 자, 그러다 보니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만 42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기준 예대 마진 차가 약 1.5%가량 벌어졌는데 예. 1년 만에 2배쯤 늘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너무 많이 느니까 금융당국이 압박했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했는데 은행권이 뭐 가계대출 억제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춘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 지난주 국회에서 이제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방관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죠. 예. 그러자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에 대해서 대출금리 산정 자료, 우대금리 현황을 제출해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은행도 할 말은 있죠.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추란 얘기냐.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이제 이 가계대출 올렸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왜 올렸느냐라고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 예. 이제 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이게 대출금리 인하 대출이라는 건 사실은 뭐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빚업 주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총량이 한다 하더라도 총량 규제가 정답이 아니라 대출 규제는 소비를 더 어렵게 하는 이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대출 그리고 소비 갚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압박에 나서면 이게 실제로 그럼 반영이 좀 될까요, 소장님? 대출 금리를 낮추겠죠. 근데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연착륙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규 대출 꽉 막혀 있는 신규 대출자들한테 적용한다는 게 문제이고요. 예. 기준금리를 인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연동금리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주제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반도체 얘기인데 그 우리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보고서냐? 과기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기술 심층 보고인데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라는 겁니다. 예. 2년 전에서는 그나마 한국이 좀 우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믿었던 메모리 강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마저 중국에 따라잡혔다라는 건데 이 보고서는 반도체 기술을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메모리 부분, 패키징 부분, 전력 부분, 센싱 부분, 인공지능, AI 부분 5개로 나눠서 평가를 해보니 패키징 1개만 한국과 중국이 똑같고 점수가 나머지 4개 분야에서 모두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 점수 격차도 점점 적게는 2%, 많게는 8%포인트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 주도하에 뭐 거의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를 통해서 R&D 투자 더 늘리죠. 첨단 제조 설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고 인재 양성이 가능해졌는데 예. 중국 기업들도 덩달아서 해외 기술을 도입하거나 M&A를 통해서 빠르게 기술 격차를 해소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뭐 이제 삼성전자에서 알다시피 인력 빠져나가고 있고요. R&D 투자 규모 적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한국 반도체는 미국 관세 폭탄에 노출되고 중국 반도체 굴기에 치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남아있는 그나마 믿고 있던 반도체마저도 중국한테 뺏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소장님, 그 방금 관세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관세 폭탄이 좀 피해갈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뭐 우리 말고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중고예요. 일단은 트럼프 등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했던 보조금은 일단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여기다 25% 관세를 무기로 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중국에다 공장 더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게 일단 리스크 요인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적인 요인은 뭐냐? 딥시크, 중국계 이제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기술을 대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걸 커버해 줄 만한 데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도 이제 협상 카드로 좀 활용하는 측면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 반도체마저 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또 관련 소식들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렸어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